방송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딴 것보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 행복페이, 지역 화폐가 내년에도 또 얼마나 쓰일지, 앞으로는 부족한 점을 어떻게 메꿀지, 우리 지역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행복페이가 도입 한 달 만에 582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엄청난 액수네요. 6월 3일에 이제 충전식 선불 카드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은행 가셔서 45만 원을 입금을 하면 5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5만 원을 더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데 7월 2일까지 판매 금액이 582억 원이고 누적 발급이 11만 3천여 건. 네. 저 같은 분이 11만 3천 분이나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파격적인 할인율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네, 10%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할인율이 있죠. 50만 원 충전할 때는 45만 원만 있어도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또 쓰고 나면 연말정산을 할 때에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고, 또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행복페이는 뭐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고, 1,000억 원을 원래 대구시에서 발행을 하려다가 3,000억 원으로 3배를 늘려서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 특별 할인 기간 또 9월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연말까지 더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몇 가지 단점이 뭐 지목되는 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같은 경우에 IC 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업소에서는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신분증이랑 스마트폰 들고 이제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 직원한테 이제 신분증 확인을 받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구은행 금융 플랫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앱인 IM샵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카드 발급을 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이 대구은행이 카드 발급 대행사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대구시가 처음에 협약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뭔가 대구은행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처음에 발급받기 위해서는 IM뱅크, IM샵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픈뱅킹입니다. 은행들마다, 시중은행들마다 이걸 경쟁적으로 지금 가입자를 모으고 있거든요.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행복페이를 발급하면서 지금 10만 명이 넘게 발행을 했잖아요. 이미 11만 명 정도가 이 어플을 깔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게 될 거고, 기존에 있던 다른 은행 계좌 거래도 이 어플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구은행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마치 대구은행이 이 대구시로부터 발급대행 역할을 하면서 뭔가 선심 쓰듯이 보이는데 정작 이익을 보는 건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은 무엇이 없는지, 그러니까 할인 혜택 10%를 주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할인 혜택은 5% 주더라도 지역과 접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을 대구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무엇보다 최근 하도인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또 다른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거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좀 반응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긴 되는 거야?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가볍게 시작을 하시죠. 배경부터 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2008년 10월 20일 날 이제 이철호 지사가 이제 대구 시정을 방문해서 이때 이제 뭐냐면은 분기별로 서로 교환해서 업무를 한번 수행해 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는 경북을 이해하고 경북은 대구를 이해하는 이런 틀을 만들려고 했는데 10월 2일 날 방문해서 시청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면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어요. 대구, 경북은 한 나라처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 따라가는 뭐 수행원도 그게 무슨 의미는 잘 몰랐고 이러던 와중에 지난 12월 26일 날 대구, 경북
대구 도정 성과 보고에서 이철우 지사가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한 길로 가야 된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되다가 지난 2022년에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지난 1월에 행정통합연구단을 구성했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구상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 지난 9월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가지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주민투표 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해서 2022년 7월에 통합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성숙되지 않은 것 같고 뭐 생뚱맞은 소리 아니냐 그거 가능할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또 일부에서는 또 워낙 상향식 통합이라고 많이 좀 이게 무슨 상향식 통합이야 이거는 당연히 하향식 통합이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붙일까요? 가볍게 지금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 경과를 보면요. 2018년에 권영진 시장이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토스해 올립니다. 네. 그 행정 통합이 필요한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철우 지사가 이제 그 토스한 공을 이제 스파이크 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잠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 까도남님께서 이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뭐 저희 공론위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라고 칭하자 당분간. 왜냐하면 뭐 도라고 할까 시라고 할까 이렇게 되면 초장부터 그냥 그 곁까지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 뭐 이것은 나중에 가서 그 명칭과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정하고 지금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도청을 옮기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꼴등을 옮겼거든요. 다른 데 다 앞서가가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다시 분가할 때는 또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왜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적어도 이걸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막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집 아니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도청 옮기고 4, 5년도 안 돼가지고 또 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옮길 때의 문제의식, 즉 우리 내부의 균형 발전,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라는 또 그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통합이 되더라도 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을 옮길 때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들은 통합 과정에서도 그 1도 훼손되면은 안 된다.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인 입장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교수님 말씀하면은 저는 거기는 100%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느냐? 공론화위원회는 첫 번째가 임명권이 누구냐 하면은 대구시장 경상북도 지사예요. 지역 오피니언 30을 구성했어요. 공론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통합을 하면 어떨지 안 하면 어떨지 이런 전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임명해서 이미 공론화위원회 전에 뭐를 발표했느냐면은 통합추진연구단에서 플랜을 다 발표해버렸어요. 발표해가지고 통합도지사의 명칭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발표하고 또 도청 소재의 위치는 어디 하고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통합공론위원장님은 또 들어보니까 아니니까 그거 무시하고 이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많은 도민들은 조금 전에 지원은 받되 권한은 내 멋대로 하겠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은 공론화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공론화위원회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지난번 경상북도 도청 이전할 때 이 과정을 보면 돼요. 도청을 옮길 건가 말 건가 평가 기준을 설정했어요.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 전문가 풀이 따로 있었고요. 시도민을 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0명씩 선발해가지고 23개 시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도청을 평가해서 옮길 때 평가단은 또 어떻게 구성했느냐.
시도민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 각 분야 인사를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했을 때 이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했지. 지금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대부분이 찬성 의견만 나오고 있어요. 반대 의견은 제가 언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론화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까지 이 목적을 가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겠다. 이 발표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출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녹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온택트 축제라든지 교육에서의 원격 수업 이런 문제들을 다뤘었는데 온택트를 방송에서도 우리가 시도를 해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즐겁고 뭔가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이런 기억이 남습니다. 가을을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의 계절, 독서의 계절, 또 수학의 계절 등등등 많은데 우리 일단은 이창훈 대표님 가을을 수식할 수 있는 말 뭐 다른 게 또 더 있을까요? 역시 그 천고마비의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쪄야 되는데 오늘 제가 화면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말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막 이만하게 나오고 있네요.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 제가 웃지를 못하겠네요. 예, 남명이 같지가 않아서. 우리 이슈 1위님 가을 앞에 붙이는 수식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축제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도 좋고 지금은 뭐 코로나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단연 가을 하면은 축제 계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 뭐 너무나 푸르른 계절인데 이 계절을 더 즐겨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못 즐겨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또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청 기자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이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인데 매년 100만 명 정도의 관객들이 모이는 축제거든요.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이 축제가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 경북 안동에서 대구로 오는 군의휴게소인데 이쪽에 보면 안동 탈춤 페스티벌 축제가 곧 열린다가 아니라 내년에 열린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축제가 많이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또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이 경북 예천에 있는 세계 곤충 축제. 이것도 올해 열리지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 내년 축제를 예고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슈 1위님이 좀 배경을 더 덧붙여 주실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던 축제들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프라인에서는. 하지만 전혀 축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그 지역의 특산품 소개도 해줘야 되는데 판매도 해줘야 되는데 축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그냥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축제를 피하되 온라인에서나마 해보자라는 취지가 이제 많은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온택트 축제가 본격적으로 올해 도입이 된 거죠. 지역 축제가 코로나 시대에 나아갈 방향이라 그럴까요? 각자 좀 온택트 축제로 지금 변형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우리 순서대로 한 분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 기자부터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상징하는 콘텐츠가 제대로 없는 축제들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언택트 축제로 잘 진행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에 좀 초점을 뒀던 이런 축제는 오히려 이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진행하는 편이 이 비용 편익이나 그리고 농민들의 수고로움에 비하면 훨씬 더 그 온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이 관객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교감하는 것이 많은 축제들은 온택트 축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도 실제 대면하는 축제로 살아남지 않을까. 축제가 이 분류가 나눠져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언택트 축제를 하게 됐지만 이 언택트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역으로 기회를 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매라든지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의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택트를 통해서 더 긴 시간 사람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마련이 됐다고 보여지고, 뭐 앞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던 거지만 진짜 대면이 필요한, 현장에서의 생동감이 필요한 축제와 그렇지 않은 축제가 분별이 되고, 또 이제 필요 이상으로 좀 펼쳐져 있는 몇 가지 축제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1월 19일에 방송한 51번째 에피소드죠. 대구 경북을 떠나는 지역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대구 경북이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기회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고요. 또 청년 시절을 지역에서 보낸 선배로서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공개를 했는데 올해 2분기 대구 인구 순이동이 전분기 대비해서 4,953명, 네. 경북은 4,733명이 순유출을 했는데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대구가 이제 250만이 깨진 지가 좀 됐거든요. 네. 240만 대로 지금 인구가 되고 있는데 10년 새에 한 8만 명 정도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인구 이동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360명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0대가 884명, 50대 835명인데 이거를 보면 일단은 20대가 되는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한번 빠지게 되고 또 취업할 때 한번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지, 물론 일자리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20대 핵인싸님께서 좀 20대는 대변해 주실까요? 대변이라기보다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대학을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도 취직을 잘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한 통계치를 보면 대구가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도 가운데 시급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인데 대구가 그 뒤를 이었어요. 시간당 임금이 12,858원.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울산, 세종, 서울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중에 좀 세 곳으로 또 대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19.6%가 대구에서는 임금을 받더라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라는 통계가 나왔고, 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도 전국의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또 대구인 거예요. 계속 속해 있네요, 네, 대구가. 그렇죠. 안 좋은 게 다 들어가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당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의 비중, 가장 높은 곳 중에 세 곳 중에 또 한 곳이 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자리로 구하더라도 그런 임금이나 노동 시간의 현실이 좀 워라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일과 생활의 균형. 좀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공유경제의 구멍이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마르크스를 떠올려보자. 코로나19 방역으로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이 제작진이 뽑은 베스트 한 줄 평상, 제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베스트 한 줄 평을 하나 뽑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편을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한 줄 평들 모두 베스트가 아닌가 싶고요. 늘 베스트한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년 특집 2020 다시 보는 기자회견 1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최다 출연상을 포함해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